작은 선언들, 나를 사로잡았던 어떤 열망에 대하여. 글쓴이 보리스 지트코프는 러시아 북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흑해의 배들과 항구의 분위기는 그의 전생애에 영향을 미쳤다. 엔지니어이자 화학자, 수학자, 선박 기술자로 일했으며 사진, 무용,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다. 42살에 처음 동화를 썼다.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은 선언들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집필했으나 출간되지는 못했다. 그린이 폴 젤리스키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여자아이 안젤리카, 헨젤과 그레텔, 눈필 슈틸츠헨으로 칼테코 명예상을, 1997년 라푼첼로 칼테코상을 받았다. 작은 선언들은 폴 젤리스키의 첫 그림책이다. 생각할 만한 주제, 몰입의 경험. 작은 선언들은 1934년 러시아 작가 보리스 지트코프가 쓴 단편에 1979년 미국 화가 폴 젤린스키의 그림을 입혀 만들어졌다. 보리스 지트코프의 자전적 이야기다. 폴 젤린스키는 이 책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몰두의 감정을 느끼길 원한다.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된 보리스는 선반에 놓인 작은 증기선을 보았다. 그 순간부터 보리스는 홀딱 빠져들었다. 흑백 세밀화로 뿜어나오는 모리스의 강렬한 눈빛, 정확하고 자세한 묘사, 작은 선언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리스의 절박한 상상, 그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식센트 미아아이는 몰입의 경험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했다. 어린 보리스가 우리에게 몰입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다. 보리스의 추론은 꽤 심각하고 진지하다. 간절한 열망 때문에 보리스가 보지 못했던 구멍을 찾는다면 재미있을 것이다. 줄거리.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다. 할머니 집 벽에는 선반이 달려 있었다. 그 선반 위에 증기선 한 척이 놓여 있었다. 생전 처음 봤다. 그 작은 배는 꼭 진짜 같았다. 노란 굴뚝에는 까만 띠가 두 줄 둘러져 있었고 돛대 두 개와 줄 사다리가 연결돼 있었다. 선실에는 조그만 창문과 문까지 있었다. 선 밑 끝에는 정교한 모양의 운전대가 있었고 뱃머리에는 닻이 두 개 달려 있었다. 저 닻이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든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었던 할머니가 그건 안 된다. 손도 댈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야. 하지만 나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작은 증기선을 보고 또 보았다. 보면 볼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금세라도 선실 문이 열릴 것 같았고 성냥보다 조그만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혹시 누가 선실 창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다. 오후 내내 증기선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기웃대지 않았다. 작은 선원들은 내가 보고 있는 걸 다 아는 모양이었다. 밤에만 움직이나 보다. 영리한 녀석들이다. 그날 저녁 나는 허겁지겁 먹고는 할머니에게 일찍 자겠다고 말했다. 너무 깜깜하니까 무서워요. 집에선 늘 수면등을 켜놓는데. 할머니는 등유가 담긴 램프에 불을 붙였다. 선반위 증기선이 불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나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불을 덮어쓰고 얼굴만 내놓고 지켜보았다. 고요했다. 한참 그렇게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싹 소리가 났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선실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나도 모르게 몸을 내밀었는지 침대에서 삐걱 소리가 나고 말았다. 작은 선원들을 놀라게 한 거다. 나는 속상한 채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작은 선원들도 무언가를 먹어야 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할머니 몰래 사탕을 딱 알맞은 크기로 쪼갰다. 작은 선원들이 선실 문 밖으로 반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자리에 사탕을 올려놓았다.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슬쩍슬쩍 증기선을 감시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나는 산책하는 동안 계속 코를 후들적이며 춥다고 징징거렸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다. 사탕은 내가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똑똑한 녀석들이라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증기선을 지켜보았다. 그날은 램프의 불꽃이 아주 잘 탔다. 일렁이는 불빛에 사탕이 햇빛을 받은 얼음 조각처럼 반짝였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깨어보니 사탕이 없었다. 작은 선원들한테 한 방 맞은 셈이었다. 다음 날에는 빵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날 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바보 같은 램프 불빛이 가물거리는 바람에 증기선 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빵은 사라졌고 부스러기가 좀 남아있었다. 사탕만큼 좋지는 않았던 거다.
작은 선원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만 증기선을 선반에서 내려서 들여다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작은 사람을 붙잡고 말 것이다. 집에 나 혼자 있을 방법을 생각해내야겠다. 마침 할머니가 나갈 채비를 했다.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보리스카, 어디 있니? 머리가 아파요. 아가, 내 금방 올 테니 넌 오늘은 집에 있으려면 오래 안 걸릴 거야. 한숨 푹 자거라. 할머니가 나가자 나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작은 증기선을 들어올렸다. 난 선실 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주 조용했다. 나는 증기선을 들고 테이블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증기선을 거꾸로 들고 흔들었다. 배 안이 여전히 조용했다. 이 선원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다리를 의자 아래에 놓고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갑판을 뜯어내는 수밖에 없다. 나는 갑판 가장자리 틈에 칼날을 밀어 넣었다. 나이프를 앞뒤로 움직여 틈을 더 벌렸다. 마침내 갑판이 선체에서 떨어졌지만 돛대에 연결된 줄 사다리가 문제였다. 잠깐 고민했지만 곧바로 칼로 사다리를 쓸어대기 시작했다. 칼날이 무뎌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끊어졌다. 칼날을 틈새로 밀어넣어 한 명 나올 수 있을 만큼만 틈을 벌렸다. 누구라도 기어 나오면 손으로 획 탁정벌레를 잡을 때처럼 잡아챌 생각이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오른손으로 갑판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을 콱 내리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배 안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다. 손이 달달 떨렸다. 갑판을 선체에 다시 끼우려고 했지만 끼워지지가 않았다. 완전히 끊어진 줄 사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어찌어찌 갑판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때 현관문을 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웅얼거렸다.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할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와 이불을 들추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런, 울고 있니? 보리스카 괜찮아? 할머니 왔잖아. 이제 다 괜찮다. 할머니는 아직 선반이 증기선을 보지 못했다. 정확히 읽기. 모리스는 처음 증기선을 보고 꼭 진짜 같았다고 했습니다. 모리스가 말한 증기선의 모습을 적어보세요. 모리스는 잉크에 적신 1000조각을 선실 앞에 두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선원들을 떨어뜨리고 싶었던 모리스는 무엇을 했나요? 깊이 읽기. 모리스는 처음 본 증기선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선원들이 빵을 가지고 갔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일반화하기. 무언가에 몰입한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몰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